자, 보시면 오늘 하셔야 되는 게 전기 파트의 마지막 전자기 유도입니다. 이 전자기 유도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설명하시고, 그리고 나서 선생님하고요 앞에 우리 축전기라고 하는 거 하나 생략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축전기까지, 그건 이제 전기 파트 마무리하고 보려고 안 풀었던 부분이거든요. 축전기는 회로하고 되게 유사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해서 끝낼 수 있게끔 할게요. 자, 135페이지 보면 전자기 유도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전기 파트의 마지막 전자기 유도라는 겁니다. 전자기 유도라는 건 우리가 앞서서 배운 것처럼 전류가 흐르면 주변에 자기장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사실은 자기장을 이용해서 유도전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전자기 유도가 뭐니? 라고 하면 자기장의 변화가 유도전류를 만드는 현상을 전자기 유도라고 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 자기장의 변화에 의해서 유도전류가 흐르는 현상을 우리는 전자기 유도라고 해. 그러면 전자기 유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장을 변화시켜야 돼. 핵심은 변화시키는 게 핵심이야. 그러니 이러한 자기장이 어디 있어야 되는데 전류가 흘러야 되는 특정한 공간. 자, 그 공간은 전류가 잘 흐를 수 있는 자유전자를 많이 가지고 있는 도체통이 바로 전자기 유도를 일으키는 공간이어야 돼. 그 중에 전류가 한 방향으로 잘 흐를 수 있게끔 이렇게 전선을 감아놓고요. 여기에 꼬마 정도를 연결해서 전류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확인할 거지만 사실은 이 상태로는 전류는 흐르지 않아요. 왜? 전압이 없어서. 그러니 실제로 자기장을 변화시키면 먼저 만들어지는 건 이때 유도전압이 만들어지고 그 유도전압에 의해서 유도전류가 흐르는 형태야. 이 얘기예요. 그쵸? 자, 이때 우리는 자석이 만들어 놓은 모든 현상을 유도라는 표현으로 씁니다. 유발시켰다. 그래서 뭐를? 전압을. 근데 전압이라는 단어는 중학교에서밖에 안 써. 고등학교 때는 전압이라고 안 하고 뭐라 그러냐면 전위 또는 기전력이라고 표현해. 되겠냐? 그래서 자기장을 변화시키면 그것 때문에 유도 기전력이 생겨서 그 유도 기전력에 의해서 유도 전류가 흐르는데, 그래서 자, 이러한 전압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어때야 된다? 선행해야 되는 거, 자기장을 변화시켜야 된다. 자, 이 통 속의 자기장의 세기를 세게 하거나 약하게 하거나 계속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자기장을 가지고 있는 가장 원시적인 거, 자석을 직접 넣었다 뺐다 하면 넣을 때는 이 안에 자기장이 세지고요. 뺄 때는 이 안에 자기장이 약해지는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체통의 입장에서 보면 맨 처음에는 도체통 속에 자기장이 없었어. 근데 N극을 넣으면 자기장의 세기가 아래로 내려가는 방향으로 그래서 10만큼 세진다고 쳐. 그 다음에 빼. 다시 0대 다시 플러스 10대. 이런 변화를 가질 거야. 그랬을 때 시간에 따른 자기장의 변화는요. 들어갈 때 나중에 자기장의 세기에서 처음에 자기장의 세기를 빼면 되니까 자기장이 10만큼 늘어났다. 자기장이 10만큼 줄었다. 자기장이 늘어났다를 반복하죠. 그랬을 때 이 변화의 크기만큼 유도전류가 생기는데 항상 유도전류는 자기장의 변화와 반대 방향으로 흘러. 그러니까 늘어나면 줄이려고 그러고요. 줄어들면 늘리려는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흐르게 돼. 되겠죠? 그래서 아하, 실제로 자기장만큼 생기는 게 아니고 변화량만큼 생겨. 그러니 어떤 자석이 있는데 맨 처음에 자기장의 세기가 100이었어. 그 다음에 101대, 그 다음에 102대. 실제로 자석은 10보다 100짜리가 훨씬 더 크죠. 하지만 변화량만큼 유도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이때 변화량은 1만큼 늘었어요. 1만큼 늘었어요. 됐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면 이때 흐르는 유도전류의 세기는 1밖에 안 돼요. 그래서 방향은 반대 방향이고요.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변화량을 증가시켜야 유도 전류가 증가하는 거다. 됐니? 아무리 센 자석도요. 자석의 세기가 100, 1000이에요. 근데 저 자석을 넣다 뺐다 하지 않고 그냥 한 군데 가만두면 자석의 세기는 계속 1000이잖아. 그러면 변화량은 얼마니? 여기서 여기로 갈 때 0. 여기서 여기로 갈 때 0. 그럼 유도 전류 흐르겠니? 안 흘러. 되겠어? 그래서 이 유도 전류는 항상 특정한 공간 안에 자기장의 세기의 변화다. 그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자석과의 거리를 변화시켜야 된다.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센 자석을 가만히 넣어놓고 있어요. 이때 유도 전류 안 흘러.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 중에서 변화량을 크게 하려면 똑같은 자석이라도 천천히 움직이게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천천히 움직이게 해서 0, 1, 2, 3, 4 그래서 10까지 됐어요. 그래봤자 변화량은 1밖에 안 되잖아. 그래서 변화량을 크게 하려면 자석을 어떻게 움직여야 돼? 빠르게 움직여야 같은 시간 동안에 변화량이 커지는 거고 그거에 반응해서 유도 전류가 그 크기만큼 생기는 거야 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유도 전류는 자기장의 변화만큼 생긴다. 그 변화량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유도 전류를 크게 하는 방법이다. 되겠니?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유도 전류를 흐르게 해서 우리는 유도 전류를 얻을 건데 변화량만큼 생기다 그래서 변화를 더 크게 하려고 우리는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면 이 자기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자기장을 변화시키는 방법은요. 중학교 때 배운 것처럼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하면 되죠? 됐어? 네. 이 넣었다 뺐다 하는데 센 자석을 더 빠르게 움직이면 더 센 전압을 만들어서 더 센 전류를 흐르게 할 거야. 됐어? 그러면 내가 더 센 전압을 만들 수 있는 방법 이걸 패러데이라는 사람이 알려준 거예요. 패러데이 법칙. 더 센 전압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조건 전압은 자석의 운동과 반대 방향으로. 되겠어? 네. 코일 감은 개수에 비례하고 시간당 변화량에 비례하는 값이 생겨. 뭐의 변화? 자기장의 변화 또는 자기장을 가지고 있는 면적을 변화시키면 돼요. 되겠어? 그래서 실제로 고등학교 내용에서는요. 이 전압을 크게 해서 이걸 저항으로 나누면 유도 전류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 유도 전류를 크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감 코일의 개수를 증가시키는 방법 또는 자기장의 세기를 변화시키는 방법 또는 면적을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얼마만큼의 유도 전압 그거에 대한 유도 전류가 생기는지 확인해봐라. 이 문제가 핵심이고요. 그랬을 때 전류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 이건 중학교 내용이죠. 되겠어? 자, 그랬을 때 보시면 N극이라고 하는 자석을요. 일단 중학교 내용이 확실한지 보죠. N극을 밀어넣으면 안에 자기장이 늘어나는 거 싫어서 자석이 다가오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만들어지는 방향으로? N극이 만들어지는 방향으로 전자가 일제히 회전하게 된다. 그것 때문에 유도 전류가 흐르는 거다. 되겠어? 근데 똑같은 N극이라도 넣는 게 아니고 빼면 안에 있는 자기장이 줄어드는 거 싫어서 당기는 방향이 무슨 방향? S극을 만들려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르죠. 그러면 내가 똑같은 N극을 넣었다 뺐다 할 때 그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주기적으로 뭐 해줄 거다? 바뀔 것이다. 자, 이렇게 생산된 전류가 우리 집에 들어오고요.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하는 이 행위를 하는 이 공간을 우리가 터빈을 돌린다 그러고 이 짓을 하는 게 바로 발전기다. 그래서 그 발전기에 의해서 생산된 전류를 우리 집에 보내기 때문에 우리 집에 들어오는 전류의 방향은 반드시 주기적으로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바뀌는 어떤 말? 무슨 전류? 교류 전류가 우리 집에 흘러요. 자, 그럼 교류 전류 말고 무슨 전류가 있는데? 네, 실제로 회로도에서 항상 한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는 무슨 전류가 있냐면 직류 전류도 있다. 그러면 직류 전류와 교류 전류의 차이점 말해봐. 직류 전류와 교류 전류의 차이점. 첫 번째요. 직류 전류는 절대로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 하지만 교류 전류는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바뀐다. 자, 두 번째 차이죠. 직류 전류는요. 방향도 바뀌지 않고요. 여기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도 변하지 않아요. 예를
있어. 이게 진유전류야. 근데 교류전류는 방향이 정반대로 바뀌어야 될 뿐만 아니라 매 순간 전류의 세기도 뭐한다? 바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류전류는 방향만 바뀌는 게 아니고 매 순간 방향과 뭐가 세기가 주기적으로 바뀌는 전류를 교류전류라고 해요. 그래서 네, 이러한 교류전류가 생기는 이유가 우리가 전자기 유도를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기 때문이다. 알겠습니까? 이 얘기야. 그래서 중학교 3학년에서 이 부분을 시험 본 학교도 있고 아직 보지 않은 학교도 있지만 자석을 이런 식으로 넣었다 뺐다 할 때 전류가 흐르는 방향 같은 거 찾아 이런 문제가 100% 나오죠. 그래서 N극을 넣었다 뺐다 할 때와 S극을 넣었다 뺐다 할 때 자, 여기 무슨 거 생겨야 되니? 무슨 거 생겨야 되니? S. 여기 무슨 거 생겨야 되니? N. 위에 생긴 극이 같으면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같은 방향이야.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여기가 S니까 거꾸로 여기가 N이겠죠? 그래서 N대개 엄지손가락 그리고 감으시면 이 방향이 전류 방향이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거 찾고 그때 전류가 어느 방향으로 흐르니? 요거 체크하는 거. 요게 중학교. 되겠어? 자, 그러면 이러한 통 속에 훨씬 더 센 전류가 흐르기 위해서 코일 감은 개수가 많아야 돼. 자, 그 코일 감은 개수를 우리는 N이라고 썼는데 아까 솔레로이드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를 구할 때는요. K2-NI로 이 N이 뭐였어? 소문자지. 근데 얘는 대문자로 썼지. 뭔가가 다르다는 얘기야. 똑같은 감은 개수인데 뭔가가 다르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 놈은 소문자, 한 놈은 대문자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차이점이 뭘까? 이 스몰 n은 1m당 가문수죠. 근데 이 대문자 n은 그냥 가문수야. 이게 몇 미터도 상관이 없어. 알겠어? 실제 가문수를 그냥 집어넣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20cm 안에 3번 감았어요. 그럼 얘는 그냥 3 집어넣는 거고 얘는 1m로 환산해서 15번 감았어. 이렇게 넣는 게 맞아. 이해돼? 이 차이야. 졸려면 살짝 일어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요.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는 자기장이 생기는데 첫 번째 수동 스타일 보여드리죠. 전압은 마이너스 n에 t에 델타 BA야. 그랬을 때 자기장을 변화시켰을 때 유도전압 구하는 방법과 전류 면적을 변화시켰을 때 유도전압이 생기는 거 계산하는 그런 유형으로 문제가 나뉘어서 나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문제는 당연히 140페이지입니다. 140페이지죠. 자, 우리 전류의 세기를 측정하는 기계를 뭐라 그러니? 전류의 세기를 측정하는 기계를 뭐라 그러니? 전류계라고 해서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전류계는요. 진유의 전류밖에 못 측정해요. 한 방향으로 흐르는 전류밖에 측정을 못하기 때문에 바늘이 한 방향으로만 회전합니다. 그러니 원점이 여기고 여기가 O화표면 무조건 바늘을 오른쪽 방향으로만 회전해. 근데 교류전류는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주기적으로 바뀌어야 돼. 됐어? 그러면 교류전류의 세기를 측정하는 기계를 뭐라 그럴까? 전류계는 진유전류의 세기만 측정할 수 있어. 근데 교류전류의 세기를 측정하는 기계의 이름은 검유계라고 불러요. 됐어? 검유계는 그래서 A 직선 동그라미가 아니고 G로 표현하는 게 검유계고요. 교류전류는 주기적으로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바뀌니까 원점이 한가운데 있어요. 여기가 원점 0입니다. 여기도 O화페어, 여기도 O화페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전류가 오른쪽으로 흐를 때는 원점에 있던 바늘도 오른쪽으로 움직이고요. 전류가 왼쪽으로 흐를 때는 검유계의 바늘이 왼쪽으로 움직여서 양쪽의 전류를 다 측정할 수 있는 상태. 이게 검유계입니다. 그래서 교류 전류를 측정할 때 이제 고등학교에서 쓰는 건 전류계가 아니고 검유계 쓴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1번 그림의 검유계의 의미가 뭔지 보시고요. 그래서 1번에 답 찾아.
됐어. 몇 번이어야 되니? 아니요. 1번이어야 됩니다. 되겠어. 왜 그런지 볼게요. 코일과 자석 사이에는 서로 밀어내는 자기력이 작용한다 그랬는데 보시면 N극을 아래로 하고 코일의 중심축을 따라서 일정한 속력으로 코일의 밑줄쳐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N극을 가지고 있는 아이를 코일이 있는 쪽에 가까이 밀어넣어. 그러면 이쪽에 N극이 생기겠지.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흐를 텐데 이때 코일과 자석 사이에는 뭐가 작용하니? 밀어내는 청력이 작용하는 방향에 힘받아. 맞아? 자, 그래서 기억은 맞는 건데요. 니은 보시면 자석의 N극을 아래로 하여 위치를 고정한 후에 코일을 중심축을 따라서 일정한 속력으로 위로 이동시킨다는 얘기는 뭐야? 결국은 둘이 다시 가까워진다는 얘기야. 그러니 가까워지기 위해서 자석을 가까이 움직이던 코일을 가까이 움직이던 똑같이 둘 다 N극이 위에 생겨. 무슨 말인지 알아? 자석을 움직이던 코일을 움직이던 가까워지면 밀어내는 방향으로 청력밖에 안 생깁니다. 되겠니?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 방향은 기호가 똑같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중심축을 따라서 일정한 속력으로 위로 이동시키면 자석에 가까이 갈수록 검유계의 바늘이 마이너스 세타 각도로 움직입니까? 라고 했는데 아까 자석을 움직였을 때 여기 있는 검유계가 오른쪽으로 회전했으면 이때도 똑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니까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게 맞습니다. 되겠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디귿. 자석의 S극을 아래로 하고 코일에 가까이 가져가면 그랬어요. 이걸 S극으로 바꾸면 여기가 S극으로 바뀌기 때문에 전류 방향이 정반대로 바뀌니까 이때 검유계의 회전 방향은 아까랑은 반대 방향 마이너스 세타 방향으로 움직여야 정상이야. 되겠어? 요런 것들 정확하게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은 그렇게 가셔야 되고요. 141페이지 2번이요. 해. 틀어놓은 거야. 예지야, 이쪽으로 와. 아니, 하나 일로 와. 여기 하나도 안 시원하니까 일로 오고요. 네. 네가 일로 오면 여기는 에어컨 바람이 안 가. 맨날 앞에 갔다가 왜 뭘 따라 뒤에 앉아가지고. 자, 두 번째요. 2번 하셨어요? 자, 2번 문제가 내신에서 나왔는데 아이들은 오류가 조금 있었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자기장이 있는 공간이 있어. 이 자기장의 세기를 B라고 할 때 이때 도선을 움직일 거야. 도선을 움직이게 되면 유도 전압이 생길 때 마이너스 M의 T의 델타 BA인데 이때 여기 안에 있는 자기장의 세기는 일정해. 이거 안 바뀌어. 대신에 바뀌는 건 뭐냐면 도선을 움직일 때 자기장 속에 들어있는 면적이 바뀌게 돼. 그래야 유도 전류가 흐르는 거야. 그러면 이 중에서 자기장 속에 있는 면적이 달라지는 거 찾아 이 뜻이야. 되겠니? 자기장 속에 있는 면적이 달라지는 걸 찾아 라고 하는데 이게 좀 그런 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얘를 이렇게 당겨. 그러면 지금은 요만큼의 면적인데 얘를 더 당겨서 이렇게 오게 해도 이 도선 속에 자기장의 면적에는 달라진 게 있어 없어? 이게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 유도 전류 안 흐른다는 거야. 근데 애들이 선생님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면 얘가 이렇게 되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변하겠지. 근데 이 그림의 뉘앙스는 이 상황과 이 상황이야.
되겠어? 그래서 자기장의 세기의 변화가 없다라는 걸 표현하는 거라서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여기에 뉘앙스가 뭐구나가 보여. 자,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C 좀 볼래요? C는요. B는 조금 이따가 보고 C를 보시면 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이때 자기장은 뭐하는 얘기인가라고 보셔야 돼요. 됐어? 그러니 얘가 여기 있을 때 요만큼이 자기장이야. 근데 얘를 계속 끌고 가서 이렇게 돼도 자기장 안에 있는 면적은 변화가 없어요. 이걸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A하고 C에서는 면적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전류가 안 흐릅니다. 근데 여기에 이 새끼가 있어요. 이 새끼가. 지금은 자기장이 요만큼의 면적인데 얘가 더 들어오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삼각형이다 보니까 면적이 뭐합니까? 늘어나요. 됐어? 그래서 얘는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는 거야. 알겠냐? 이런 뉘앙스야. 그래서 B에서만 유도전류가 흐릅니다. 이렇게 가시는 게 맞아. 알겠지? 이런 것들이야. 자, 그 다음에 넘기시면 자, 그러면 이러한 자기장의 세기의 변화에 의해서 유도전류가 흐른다 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 145페이지로 넘어오셔야 돼요. 145. 자, 145페이지에서 지금 보여드렸던 게 7번입니다. 7번. 되겠어? 7번의 답. 어느 방향? 어느 방향? 그거 그러잖아. 응? 시계 반시계.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아래 위가 아니고요.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을 표시하셔야 되는데 어느 방향으로 전류가 갈까요? 시계입니다. 자, 볼래요? 맨 처음에요. 보니까 이 도선 속에요. 맨 처음에 자기장을 들어가는 방향은 두 개 있어요. 이런 표현이야. 그치? 조금 더 가게 되면 얘가 이렇게 돼. 됐니? 그러면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 4개 돼요. 이 뜻입니다. 맞니? 그러면 자기장의 변화는요. 나중 자기장에서 처음 자기장을 빼면 되니까 얘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2개 늘어났어요. 이거예요. 근데 이 도선에 흐르는 유도 전류는 변화량과 같은 크기로 무조건 방향은 반대 방향이다. 기억나요? 그러니까 얘는 나오는 방향.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방향을 마이너스로 놨으면 플러스는 나오는 방향이겠죠. 그래서 이 도선에는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기 위해서 유도전류가 이렇게 흘러야 돼요. 알겠어? 그래서 이 도선 속의 유도전류는 보시는 것처럼 반시계 방향으로 흐릅니다. 이거야. 그래서 방향은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놓고 계산하는 게 가장 깔끔해요. 가장 깔끔합니다. 됐죠? 그래서 들어가는 방향을 마이너스로 놨으면 얘는 무조건 반대 방향으로 변화량과 반대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야 되니까 플러스인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라는 얘기고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 때 얘는 휘어져 있는 원형 도선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엄지손가락이 자기장 방향이니까 나머지 4손가락 감기는 게 도선에 흐르는 전류 방향이야. 그래서 이때는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아. 여기 들어가는 거. 네? 왜 자기장에 들어가는 거? 여기 들어가는 방향으로 그려줘죠. 자기장 표시요. X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100년 됐는데. 자기장이요. 이 안쪽이 N극이고 바깥쪽이 여기가 N극이고 여기가 S극일 때 자기장은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 들어가는 방향을 이렇게 표시하는 거고요. 나오는 방향을 이렇게 표시한다고 100번째 얘기하는 것 같아요. 됐어? 이거 약속입니다. 되겠냐? 약속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자기장을 변화시켜서 유도전류를 흐르게 하는 또 다른 그림이 있죠. 146페이지 10번 그림입니다.
10번 하세요. 몇 번이다? 한 사람들 얘기해봐. 몇 번이야? 2번. 2번이 맞는지 볼게요. 제가 바로 체크를 안 해서. 그림 가와 같이 고정되는 원형 도선을 자석의 중심축을 따라서 A와 B 위치를 왕복할 거야. 자, 시간에 따라서 이 원형고리의 위치 변화를 볼 건데 처음에는 A가 있는 위치에 있다가 얘가 B가 있는 쪽으로 2초 동안 내려와. 됐어? 그러면 도선과 자석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거니까 N이 서로 밀어내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려고 이 아래쪽이 무슨 극? N극. 위쪽이 무슨 극? S극이 생겨야지. N극에 다가가니까. 그쵸? 그러면 N극을 아래쪽으로 만들기 위해서 엄지손가락 내리시면 이 원형 도선에서 전류는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겠어요. 그쵸? 그래서 이때는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릅니다. 자, 그리고 나서 B에 오고 나서 도선이 가만히 있어. 그러면 도선하고 자기장 세기의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유도전류 안 흘러요. 됐지? 그랬다가 다시 요번에는 B에서 A로 올라가. 그러면 자석과 멀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기는 방향으로 자기력을 만들려고 이쪽에 S, N이 만들어지니까 아까와는 반대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겠죠. 되겠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걸 찾으셔야 되는데 그 중에 기억. 원형 도선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은 1초일 때와 5초일 때가 서로 같다가 아니고 반대다라고 고치셔야 됩니다. 니은 원형 도선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세기는 3초일 때가 5초일 때보다 크니? 라고 했는데 3초일 때는 아예 안 흐릅니다. 되겠어? 자, 그 다음에 디귿 5초일 때 원형 도선과 자석 사이에 당기는 방향의 자기력이 생깁니다. 네, 서로 당기는 방향의 자기력이 생기죠. 이 얘기야. 그래서 디귿만 맞다. 알겠냐? 그래서 이것과 똑같은 유형이 그 위에 9번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거 풀고 그 다음 거 얘기하죠. 9번. 그 위에 9번.
몇 번이야? 4번이에요. 자, 보시면 그림과 같이 막대 자석이 금속 고리의 중심축을 따라서 고리를 통과하여 낙하하는 겁니다. 요번에는 고리는 정지 상태로 놔두고요. 자석이 위에서 아래로 고리를 통과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석이 내려올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윗지점 P, 아랫지점 Q를 지날 때요. 그래서 네, 이때 나타나는 현상인데 기억. 막대 자석에서 잠깐만. 자, 꼬맹아. 여기 Q를 지나는 순간 여기서 전류가 이렇게 흐른대. 그래서 네, Q를 지날 때는요. 자석이 이렇게 와 있을 때예요. 자, 자석이 내려가고 있으니까 못 내려가게 당기는 방향으로. 그래서 네, 자기력을 만들기 위해서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는 얘기는 그쪽으로 내 손가락 감아보시면 위쪽이 N극돼서 아래쪽이 S극이야 이 뜻이잖아. 그래서 아래쪽이 S극이 됐다는 얘기는 여기에 위쪽이 무슨 극이라는 얘기야? N극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당기는 거지. 맞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석이 여기가 N, 여기가 S 이런 의미로 나와 있는 자석이구나를 예측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막대 자석의 윗부분은 N극입니다. N극, S극이 아닙니다. 맞지 않아요? 맞잖아요. 여기가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는 거죠. 전류가 A 방향으로 흐르는 거죠. Q를 지나는 순간. Q를 지나는 순간에 전류가 A 방향으로 흐르려면 여기가 N극, 여기가 S극이어야 되죠. 그러면 여기가 N극이죠. 그럼 막대 자석의 윗부분은 S극이다. 답이 틀렸네요. 자,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 막대 자석이 P를 지나는 순간 고리에 유도되는 전류 방향 뭐야? 자, 그럼 P를 지날 때는요. 여기 이렇게 내려올 때는 S극이 다가오죠. 그거 싫어서 여기 무슨 극 만들어야 돼? S극 만들어야 되죠. 그러면 아까랑은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되니까 전류가 흐르는 방향 A 방향 아닙니다. 니은도 틀렸어요. 답을 잘못 만들어놨는데. 지금 막대 자석이 Q를 지나는 순간 막대 자석과 고리 사이에는 서로 당기는 힘이 작용한다. 맞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맞습니다. 4번 아닙니다. 이게 맞지 않아요? 아, A와 반대 방향? 그러네요. A와 반대 방향이라 했으니까 니은 맞네요. 자, 네. 4번입니다. 그럼 답이 맞아요? 네, 그러네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들이 자기장을 변화시키면 그것 때문에 유도전류가 흐르는데 자기장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자기장의 세기를 다르게 할 수도 있지만 면적을 다르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자, 자기장의 면적이나 거리가 변화시켜서 자기장의 세기가 달라지면 그것 때문에 유도전류가 어느 방향으로 흐르는지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는 게 첫 번째 포인트. 그러면 이런 식으로요. 도체통 속에 무조건 자석의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힘을 만들려고 유도전류가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자석이 다가오려고 그러면 못 다가오게 위쪽 방향으로 미는 청력이라는 자기력을 만들려고 전류가 흘러야 돼요. 맞죠? 얘가 멀어질 때는 못 멀어지게 아래쪽으로 당기는 방향으로 자기력을 만들려고 결국은 유도전류가 흐르는 거잖아. 그래서 유도전류가 흐르는 이유는 반드시 자석의 운동을 방해하려고. 그래서 방해하는 방향으로 힘 만들려고 유도전류가 흐르는 거야. 그 힘의 이름이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과 똑같은 무슨 힘을 만드는 겁니까? 자석의 운동을 방해하기 위해서 무슨 힘 만들어? 바로 자기력이라고 하는 똑같은 로런츠의 힘 만드는 거야. 똑같이 로런츠의 힘을 만들기 위해서 유도전류가 흐르는 거거든요. 자, 이 힘과 아래식 아까 불러드렸어요. F는 네, 힘셈이라는 뜻이요. 그래서 자석의 운동을 방해하기 위해서는 자석이 가지고 있는 자기장도 있지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전류가 흘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류를 만들기 위해서 유도전류가 흐르는 거다. 알겠어? 그러면 결국은 전자기 유도가 일어나는 순간 자석은 운동을 방해하는 마치 뭐?
마찰력과 같은 방향에 힘이 생기는 거잖아요.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그럼 꼬맹아, 마찰력이 작용하는 공간에서 역학적 에너지를 좀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그러니까 자기력이 생기는 공간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니 안 되니? 안 됩니다. 되겠어? 그러니 전자기 유도가 일어나는 모든 공간에 자석의 역학적 에너지는 절대 보존될 수 없다. 맞아. 그러니 이러한 자석이 밑에 아무것도 없는 공간인 자 공기저항도 없는 공간에서 얘가 떨어집니다. 높이 20m 높이에서 떨어지면 얘가 가는 이 순간의 위치 에너지가 바닥에서 다 무슨 에너지로? 운동 에너지로 전환해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잖아. 근데 여기에 고체통 하나를 딱 이렇게 놓는 순간 얘 때문에 됐어? 여기에 자석의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뭐가 생기니? 자기력. 그러면 이 자석의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될까 안 될까? 안 돼요. 그러면 맨 처음에 이 높이에서 자석의 위치 에너지를 구하니까 100이었다고 쳐. 고체통을 통과하는 순간 여기 왔을 때 운동 에너지가 100이 안 된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60 됐다고 치자. 그러면 에너지 40 어디 갔어? 네. 실제로요.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지 않아도 에너지는 보존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는 100에서 60으로 40만큼 줄었다고 치면 그 40의 에너지가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되거잖아. 됐어? 이 40의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전환되니?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기 때문에 여기에 유도전류가 흐르는 거야. 맞아. 자, 그러면 원래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될 때는요. 20m 높이에서 자유낙할 때 몇 초 걸려야 정상이야? 기억해. 20m 높이에서 자유낙하 시키면 몇 초 걸려야 땅바닥에 닿냐? 2초 걸려고. 땅바닥에 닿을 때 속력이 얼마나 되냐? 20이어야 된다. 근데 전자기 유도가 일어나면 얘 가속도가 중력 가속도보다 작아져. 되겠어? 그래서 속도가 천천히 증가하도록. 되겠니? 그러니까 똑같이 20m 높이에서 떨어뜨려도 얘가 바닥에 닿을 때까지 걸린 시간은 무조건 2초보다 뭐하다? 길다! 알겠어? 그래서 예를 들어 3초 걸렸다고 치자. 아하! 전자기유도 일어나고 있어. 시간이 길어진 걸로 봐서. 대신에 역학적 에너지도 보존 안 되니까 똑같은 높이만큼 떨어졌을 때 속력 똑같이 20일까? 아니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의 일부가 전기 에너지로 감소했기 때문에 이때 속력은 15밖에 안 돼. 그렇다면 이때 운동 에너지 얼마만큼 감소했으니까 이때 전기 에너지 얼마 생기겠네? 그게 맞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그런 실험들을 과거 자소서에 많이 씁니다. 알겠어? 이런 것들입니다.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네, 예지는 싸서 가시고요. 예지는 뒷부분은 영상 봐.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전자기 유도가 일어나는 모든 공간에서는 유도 전류가 흐르지만 됐어? 그만큼 그만큼 역학적 에너지는 감소되는 거다. 이해돼? 자, 그러면 그것과 관련된 게 앞으로 오시면 꼬맹아 142페이지 3번입니다. 142페이지 3번. 당연. 이제 우리 두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거면 배신감이야.
번? 몇 번? 1번. 자, 꼬맹이 1번이랍니다. 아직 저는 답을 체크 안 해서 확인해보죠. 그림 가는 자기화되어 있지 않은 자성체 A, B를 막대 자석에 가까이 가져가 고정시킨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요. 나는 가를 거친 과정에서 자석 주변에 있다가 자석을 치울 거야. 만약에 강자성 체면 자성을 띄겠죠. 근데 상자성이나 반자성이면 자성을 띄지 않습니다. 자, 그럼 자성을 띄는지 안 띄는지 보시면요. 이때 A를 떨어뜨리면 여기를 0.3초 만에 통과. 근데 B를 떨어뜨리니까 0.7초야.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면 똑같은 곳에서 떨어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아이가 바로 뭐가 일어난다는 얘기야? 전자기 유도가 일어난다는 얘기야. 되겠니? 그러니 전자기 유도가 일어난 건 B죠. 그럼 B가 뭡니까? 강자성 체야. 되겠냐? 그러면 당연히 A는 반자성체고 얘는 자성을 띠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야. 시간으로 확인하셔야 돼. 되겠어? 그래서 A는 반자성체다. 기억 맞고요. 니은 가에서 A와 B가 자석으로부터 받는 힘의 방향은 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이런 식으로 자석이 있는데 그건 상관이 없죠. 여기 A가 반자성체. 아, 이 새끼 밀리는 방향이 힘받아 되구나. 그래서 B는 강자성체. 이 새끼는 뭡니까? 이 새끼는 뭡니까? 여기에서 당기는 방향으로 저하됐겠구나. 맞니? 그러니까 얘네들이 받는 힘의 방향은 다 왼쪽 방향 같은 방향이라고요. 맞냐? 네. 라고 하는 자기력 방향 반대가 아니고 같은 방향이었네요. 지금 자, 가에서 A와 B는 같은 방향으로 좌화됐니? 라고 하는데 얘는 반자성체이니까 밀리는 총력 방향 여기가 N극 여기가 S극. 그치? 얘는 강자성체니까 당기는 방향으로 여기가 N극 여기가 S극. NS의 위치 같아 달라? 그러니까 반대 방향으로 좌화된 거야. 이해돼? 그래서 얘는 1번이 답. 되겠니? 요렇게 갑니다. 자, 이러한 전자기 유도를 이용해서 그 옆에 있는 143페이지 보이세요? 전자기 유도를 이용해서 만든 도구들이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 꼬맹아 거기 138, 139 넘어오세요. 전자기 유도를 이용해서 만든 대표적인 게 발전기입니다. 근데 전자기 유도가 바로 무선 통신을 만드는 원리입니다. 되겠어? 그래서 버스 카드와 단말기, 아빠 하이패스와 아빠 자동차. 그래서 이렇게 근거리 통신 자체가 전자기 유도입니다. 됐니? 또 있어요. 집에 여러분들 요즘에는 전기레인지 쓰죠? 인덕션. 됐어? 그 인덕션 자체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전자기 유도. 그리고 핸드폰 충전하는데 유선 충전 아니고 저는 집에서 무선 충전해요. 그 충전기와 핸드폰 사이에도 전자기 유도. 알겠어?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그림들이 전자기 유도가 일어나는 대표적인 그림이 139페이지에 봐도 버스 단말기, 그 다음에 무선 충전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놀이동산 가서 타는 롤러코스터에도 그래서 전자기 유도를 이용했다. 자, 그렇다면 제자리로 돌아오시면 143페이지 전자기 유도를 이용한 거예요. 바로 기업 대표적으로 발전기가 전자기 유도를 이용한 거고요. 스피커는요. 스피커는 그래서 스피커는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여러분들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마이크와 스피커입니다. 그래서 마이크와 스피커인데 한 번만 잘 봐.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이크 들고 얘기를 할 때요. 마이크에는 진동판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진동판이라고 해서 네가 목소리를 내면 네 소리에 의해서 얘가 드르륵 떨려. 그래서 근데 진동판 끝에 이렇게 자석이 달려 있어서 그래서 그 밑에 이렇게 전류가 흐를 수 있게 코일을 달아놓은 거야. 그러면 네가 말을 하면요. 떨림에 의해서 자석이 가까이 다가와. 그러면 순간 여기에 유도전류가 흐르겠지. 되겠어? 그래서 다가오면 N극이 돼서 전류가 이 방향으로 흐르게 되면 얘가 빠져나가게 되면 거꾸로 S극을 만들어서 유도전류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자, 이 자체가 우리가 들고 있는 마이크의 구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마이크는요. 자기장의 세기를 변화시켜서 마이크에 감겨져 있는 코일에 유도 전류가 흐르게 하는 전자기 유도를 이용해서 만든 도구가 마이크야. 근데 이 마이크에 흐르는 전류를 쭉 따라가면 반대편에 있는 스피커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전류가. 그러면 여기에 전류가 이 방향으로 흐르는 순간 그 전류가 그대로 와서 이 방향 전류로 흐르게 해. 그랬을 때 그 전류에 의해서 마이크 끝에 있는 금속이 자기장을 만듭니다. 자기장을 만들어. 됐어? 네. 그래서 스피커는요. 전류에 의해서 자기장이 생기게 하는데 그 자기장이 생기는 순간 여기에도 마이크와 똑같은 진동판이 이렇게 달려있거든요. 여기가 N극이 생기면 이 새끼가 진동판이 밀립니다. 그랬다가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순간 여기에 S극이 생기면서 얘를 당깁니다. 그래서 스피커에 있는 진동판이 떨리면서 소리를 만들어내는 거야. 그래서 스피커는 전류가 자기장을 만드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만드는 거라서 두 개가 정반대 현상입니다. 알겠어? 전자기 유도를 이용한 건 마이크다라는 거 기억. 그러니까 거기 스피커는 틀렸어요. 전류는 왜 이렇게 어? 전선을 왜 들려야 되는 거예요? 마이크랑 스피커 쓸 때 멀리서 이렇게 조절해요. 이 거리는 네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스피커를 바로 옆에다 붙여도 되고요. 작게 만들어서 마이크에다 그냥 붙여버리면 안 돼요. 아, 스피커를요? 네. 네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네, 네 마음대로 하셔도 되죠. 네, 상관없어요. 저 길이는 상관이 없어요. 자, 대신에 원리가 다른 거죠. 자, 그 다음에 전자석은요. 이렇게 코일에다가 전류가 흐를 때만 자석이 된다. 이거 전류에 의한 자기장. 되겠어?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지 전자기 유도 아니다.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은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이용했다는 거 기억.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되겠냐? 자, 그러면 여러분들 뒤에 144페이지요. 1번부터 6번까지 빠른 속도로 풀고 나서 선생님하고 축전기 잠깐 하고 끊자. 해요, 빨리.
발전기던데. 자, 다 하셨어요. 1번부터 6번까지 푸셨는데 이 중에서 질문 괜찮아. 이 정도는 풀려. 뒤에 있는 문제 얼마 안 남았어요. 숙제 해가지고 오시면 되고요. 자, 싹 페이지 가자. 자, 축전기를요. 우리요. 레벨 1에서 했었니 안 했었니? 아, 했던 것 같은데. 했었던 것 같은데. 네. 했었죠. 네. 자, 레벨 1에서 이 축전기에 대한 얘기는 살짝 했었는데 그것도 한번 복습을 좀 해보도록 하죠. 자, 축전기라고 할 때 축자가 무슨 축자냐면 저축할다라고 할 때 축자예요. 모은다는 뜻이에요. 자, 축전기라고 할 때 얘는 전하를 모으는 장치예요. 그래서 전기를 띤 입자에 전하를 모으는 장치고 그 전하들이 모여있는 만큼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를 모으는 장치야. 되겠어? 네. 전하를 모으는 장치를 축전기인데 우리는 이걸 충전기라고 표현하죠. 충전기. 그래서 너네들이 얘기하는 충전기가 원래는 축전기다 라고 하는데 이러한 축전기를 우리가 충전시킬 수 있는 원리를 설명하자 그랬을 때 축전기는 금속판 2개만 있으면 만들 수 있어. 가장 원초적인 거야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금속판 2개를 이렇게 전지가 있는 전원단자에 연결하는 순간 얘는 여기에 전하를 모을 수 있는 장치가 되는 거야. 근데 축전기는 무조건 금속판 2개가 한 세트야. 됐니? 왜? 한쪽에서 전자를 뜯어내서 플러스 판을 만들고 한쪽에다가 반대편에다가 전하를 모아서 마이너스 판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이야. 되겠어? 네. 그래서 우리는 A라는 판과 B라는 판을 합해서 하나의 축전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중 어느 쪽에서 전자가 뜯겨요? 라고 하면 건전지의 플러스 극에 연결된 쪽에서 전자를 뜯어냅니다. 그래서 금속판에 있는 여기 있는 자유전자를 이 새끼가 끌고 가서 반대편에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건전지의 플러스에 연결된 건 플러스 판이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극에 연결된 건 마이너스 판이 되는 거야. 알겠니? 이때 여기서 전자를 4개를 빼는 순간 얘는 플러스 4쿨롱이 된다고 쳐. 그럼 4개 빼서 여기다가 4개 넣는 거니까 몇 쿨롱이 되니? 마이너스 4쿨롱이 되잖아? 그러면 이 축전기의 한 판에 저장되어 있는 전하량이 얼마니? 몇 쿨롱? 어? 8%. 아니요. 그냥 4쿨롱. 어차피 전자는 4개 움직일 거야. 아, 됐어? 네. 전자가 4개가 움직여서 얘는 플러스 4쿨롱이 되고 얘는 받았으니까 마이너스 4쿨롱이지만 전체 이 축전기에 모아놓은 전하량은 그냥 4쿨롱이야. 이거 더하면 안 돼. 되겠어? 한 몸이기 때문에 한 몸이라서 그냥 4개 움직여서 4개를 움직여서 난 플러스를 띄고 얘는 나 마이너스를 띄었을 뿐이지 움직인 건 4개야. 그래서 이 축전기가 전하를 모으는데요. 그 모은 전하량은 그냥 4쿨롱입니다. 이렇게 가시는 게 맞아. 이해돼? 이해돼? 자, 그러면 이러한 전하를 모으는 장치를 우리가 축전기라고 했는데 그 축전기에 모아져 있는 전하량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라고 하는 거죠. 전하량 Q는 0. 그래서 Q는 CV다. 이렇게 그랬어요. 됐죠? 자, 이때요. 얘는 몇 쿨롱까지 전하를 모을 수 있어? 라고 하면 보면은 실제로 여기가 플러스 8이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8이 되면 플러스 8은 높은 전이, 마이너스 8은 낮은 전이. 맞아? 그래서 전이차가 생기죠. 그 전이를 우리가 뭐라 그래? 볼트. 아니, 여기가 10볼트면 이 새끼가 몇 볼트 될 때까지 충전할 수 있는 줄 아세요? 10볼트. 여기가 20볼트면 20볼트가 될 때까지 전자 뺄 수 있어. 그러니 실제로 모을 수 있는 전하량은요. 걸려있는 전원 단자의 전압과 비례합니다. 10볼트에다가 꼽아놨을 때보다
20V에 꼽았을 때 모을 수 있는 전하량은 2배 커져. 이거예요. 그래서 전하량은 전이와 비례하는 값을 갖는데 난 비례가 아니고 정확하게 같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비례상수를 집어넣은 거야. 그 비례상수를 C라고 하는 거야. 됐어? 자, 그랬을 때 Q는 모아져 있는 총 전하량이고요. 됐어? 그리고 V는 전입니다. 그럼 C는 뭡니까? C는 비례상수로요. 됐어? 네, 얘를 우리는 뭐라 그러나? 전기 용량이라고 한다. 똑같은 전화 전이를 만들더라도 그릇이 크면 물을 많이 담을 수 있어. 됐어? 그래서 우리는 이 관계를 간단하게 물을 담는 컵으로 생각하면 된다. 물을 담는 컵으로 생각하면 된다. 컵이 있어 꼬맹아. 하나는 큰 컵, 하나는 작은 컵. 됐어? 네. 두꺼운 컵과 얇은 컵이 있는데 이때 여기에 모여져 있는 이 물의 양이 바로 전하량 Q야. 맞아. 전하량 Q야. 그리고 이 물을 어느 높이까지 따를까요? 요만큼 높이까지만 따라주세요. 이게 바로 전이. 되겠냐? 그러면 가라는 컵에도 전이를 똑같이 나라는 컵과 맞출게요. 나라는 컵도 전이가 똑같이. 전이가 수위. 자, 요만큼 넣었다고 쳐. 그랬을 때요. 가에 모여있는 물의 양과 나에 모여있는 물의 양이 같니? 아니잖아. 됐어? 똑같은 높이만큼 따르더라도 가쪽이 훨씬 더 많은 물이 모여. 왜? 밑바닥 면적이 달라서 그래. 아니 전이가 똑같더라도 밑바닥 면적이 달라서 같은 높이까지 채워도 물의 양이 달라. 이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의 밑바닥 넓이가 바로 뭐에 해당되는 거냐면 이게 바로 전기 용량이야. 되겠냐? 그래서 여기에 전이가 10V가 있다면 사실은 10V만큼 무조건 충전해야 돼. 근데 어떤 축전기는 이 면적이 넓고요. 어떤 축전기는 똑같이 10V에 걸어도 이 면적이 좁아요. 요렇게요. 그러면 똑같이 10V니까 얘가 10V 될 때까지 전체를 모으겠죠? 여기도 10V가 될 때까지 모으겠죠? 됐어? 근데 금속판의 면적이 넓으면 10V가 될 때까지 전자가 많이 움직일 수 있어. 되겠어? 근데 면적이 좁으면 10V가 될 때까지 움직일 수 있는 전하의 양은 작아. 이 얘기예요. 알겠어? 자, 그래서 실제로 전하를 모을 수 있는 장치를 우리가 축전기라고 하는데 축전기에 모여져 있는 전하량이 총 물량은 물컵의 문넓이에다가 높이를 곱해서 부피를 계산하면 되잖아요. 맞지? 그 개념이야. 밑바닥 면적 곱하기 높이. 그래서 그게 바로 모여있는 물의 양, 부피야. 자, 그것처럼 Q라고 하는 전하량은요. 밑바닥 넓이에 해당되는 전기 용량에다가 자, 물이 차있는 높이에 해당되는 전위를 곱합시다. 알겠어? 네, 전기 용량이 크던 전위가 크던 둘 중에 하나가 커지면 모을 수 있는 전하량은 커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자, 그 중에서 전위를 결정하는 건 여러분들이 몇 볼트에 걸었느냐에 의해 결정되는 거니까 그건 어렵지 않아. 근데 자, 밑바닥 넓이에 해당되는 전기 용량 우리 처음 듣잖아요. 그쵸? 자, 금속판에 전하를 모을 때요. 이 전하를 모을 수 있는 능력은 금속판의 뭐에 의해 결정되냐면 면적입니다. 면적에 의해 결정돼요. 그래서 전기 용량은 금속판의 면적과 비례하는 값을 가져. 면적이 넓을수록 똑같이 10V를 만들 때 더 많은 전자를 움직일 수 있어. 이 얘기야. 또요. 면적이 넓을수록 좋고요. 그 다음에 두 금속판 사이의 간격은 좁을수록 좋습니다. 좁아야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잡아당기는 서로의 인연이 세서 전자가 도망가지 않으니까 간격은 좁을수록 좋아. 그리고 이 금속판 두 개가 딱 붙으면 돼? 안 돼? 안 돼. 그럼 한 판이야. 알겠어? 무조건 두 판이어야 되기 때문에 두 개의 금속판 사이는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떨어져 있는 이 사이에 뭐 있어? 네. 아무것도 없는 진공 상태일 때 돼서 모을 수 있는 전하량과 여기에 공기, 종이, 나무,
라고 하는 별도의 물질을 집어넣었을 때 얘가 모을 수 있는 전하량이 같을까 다를까? 이거 달라요. 그래서 두 금속판 사이에 어떤 물질이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 모을 수 있는 전기 용량도 달라진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이렇게 쓴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걸 유전산수 또는 유전율 이런 거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유전산수는 어떤 물질을 집어넣느냐에 따라 다른데 아무것도 없는 진공 상태일 때가 입실론 제로. 그래서 거기다가 공기를 넣든 종이를 넣든 솜을 넣든 나무를 넣든 물질에 따라서 유전상수는 진공일 때보다 무조건 뭐해진다? 커진다. 그러니까 아무 물질도 없는 것보다 무조건 뭐라도 넣는 게 낫다. 알겠어? 이 얘기야. 자, 그래서 전기 용량을 결정하는 건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간격은 좁을수록 면적은 넓을수록 그 사이에 뭔가를 쳐넣을수록 그래서 더 잘 충전돼요 라는 얘기야. 되겠어? 자, 근데 이러한 전기 용량이요. 이 전기 용량을 나타내는 단위는 페럿이라고 읽어요. 페럿. 근데 페럿의 단위가 너무 커서 우리는 그냥 페럿이 아니고 마이크로 페럿 단위로 계산한다. 10의 마이너스 9수. 됐어. 자, 그 마이크로 페럿에다가 전위는 볼트니까 볼트를 곱해서 구한 전하량은 쿨롱이 아니고 마이크로 쿨롱으로 계산된다. 됐어? 뭐 이런 얘기야. 그냥 페럿으로 계산하면 쿨롱으로 나오고요. 마이크로 페럿으로 계산하면 마이크로 쿨롱으로 나온다. 이런 얘기야. 알겠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보셔야 되는 이런 식으로 전하량과 전압 사이의 관계 보여드렸는데 이걸 그래프로 그리면 축전기에 모일 수 있는 전하량과 그래서 전압 사이에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당연히 비례 관계가 있죠. 그랬을 때 이 그래프의 길이가 뭐예요? 네, 전기 용량인 겁니다. 그러면 이 밑에 있는 면적 뭐게요? QV를 곱하면 네, QV를 곱하면 뭐가 되는지를 100년 전에 가르쳐드렸죠. QV 이 새끼들아. 이게 아니라 뭐 있어? 그러니까 전기 볼트는 1쿨롱의 전하가 갖는 전기 에너지 1쿨롱이 아니고 Q쿨롱이면 Q배하면 된다. 그래서 총 전기 에너지.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이 면적이 전기 에너지를 의미한다. 그래서 이 면적이 바로 모여있는 전기 에너지 값을 얘기해요. 마치 탄성 에너지와 같은 그래프예요. 전기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축전기에서 생기는 전기 에너지를 구하는 식이 이 삼각형 넓이 계산하시면 되는 거니까 2분의 1 그래서 QV 축전기에서의 전하량은 대문자로 표현하는 이상한 습관인데 이 새끼랑 이 새끼 같다는 뜻입니다. 근데 Q는 CV니까 Q 자리에 CV 집어넣어도 된다. 그래서 얘는 2분의 1 CV 제곱으로 계산해준다. 됐죠? 자, V는 C분의 Q니까 V 자리에 C분의 Q 집어넣어도 되니까 2분의 1 뭡니까? C분의 Q제곱으로 계산해도 같다. 알겠어? 전기 에너지를 구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 그 중에서 나와 있는 자료가 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축전기에 해당되는 기본적인 것들을 보여드려서 자, 107페이지. 일단 기본은 해야 그 뒤에 있는 응용을 하겠죠. 해봐. 107페이지에 1, 2, 3. 근데 축전기는 답지가 없어요. 축전기는 다 불러드릴 거예요.
근데 내가 여기 오답이 있어서 내 답안지에 오답을 다 고쳐놨는데 답안지를 매 순간 너네들이 가져가서 그 오답을 고칠 수가 없는 상태야. 혹시 가져간 답안지에 볼펜으로 답 수정한 게 있으면 갖다 주렴. 고쳐져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컴퓨터에 입력을 안 해놨어. 그러니까 시우야, 너희 가능성이 100%야. 집에 가서 볼펜은 없어요. 아무튼 찾아봐 이 새끼야. 그래서 매번 답이 안 고쳐지는 이유를 알았어. 니네가 매번 내 답지를 가져가기 때문이야. 자, 하셨습니다. 1번이요. 두 금속판을 서로 마주보게 해서 전하와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치를 축전기라고 합니다. 라는 거고요. 두 번째, 평행판 축전기의 전기 용량을 증가시키는 방법은요. 전기 용량 이거 증가시키는 방법은 면적을 증가시키거나 간격을 좁게 하거나 사이에 다른 물질을 집어넣거나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평행판의 넓이를 넓게 한다 맞는 거고요. 평행판 사이의 간격을 늘린다는 틀렸고요. 두 평행판 사이를 진공으로 만든다 틀렸죠. 그래서 기억만 됩니다. 3번 평행판 축전기에 대한 설명으로 OX 해봐라 그랬는데 축전기의 두 금속판은 서로 반대의 전하로 대전된다 맞는 거예요. 두 금속판에 대전되는 전하의 양은 반드시 서로 같아야 됩니다. 4개 빼서 4개 넣기 때문에 한 놈이 플러스 4면 한 놈 마이너스 4시 마이너스 5 될 수 없어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X고요. 3번 금속판 사이의 전이차가 클수록 저장된 전하량은 커진다. 네, 이 전이가 클수록 그래서 전하량은 커진다. 맞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 평행판 축전기 내부의 전기장은 균일하다. 네, 그래서 여기가 4쿨롱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4쿨롱이니까 여기에 전기장은 어디나 간격이 일정하다. 그래서 네, 일정한 균일한 전기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오시면요. 여러분들 거기에 있는 108페이지는 풀 필요 없어요. 다 지우세요. 자, 109페이지요. 109페이지에 꼬맹아 9번 답. 유선의 교구요. 응? 유선의 교구요. 자, 네. 여기에서 면적이 나타나는 물리량은 뭡니까? 전기 에너지. 되겠습니까? 네. 전기 에너지를 나타낸다.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여기에는 그렇게 막 현란하게 복잡한 계산들은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 꼬맹아 넘기시면 110페이지 10번 문제 보시죠. 보여요? 마치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때요. 오메 법칙을 배울 때 됐니? 이렇게 회로도에 저항 하나 있어. 여기에 10V의 전압이 걸리고 저항이 2옴이야. 그러면 여기에는 5A 흘러. 이렇게 배웠어. 그리고 나면 이제 저항이 하나가 아니고 2개인데 저항을 진열 연결할 때 와. 기억나니? 저항을 분열 연결할 때 얘네들의 각각의 특징이 뭔지 설명하는 그런 내용들을 했었습니다. 됐죠? 그거랑 똑같이 저항 대신에 이제 여기에 축전기를 묻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여기에 이런 식으로 축전기가 있어 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축전기의 진열 연결, 축전기의 병렬 연결을 배워둡니다. 이해돼? 이해돼? 예를 들어서 여기 10V고요. 이 축전기의 전기 용량이 2페럿이라고 치자. 되겠냐? 자, 그러면 여기에 모여있는 전하량은 얼마니?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Q는 CV니까 얘는 2페럿이고 10V이기 때문에 여기에 모을 수 있는 전하량은 얼마냐면 20쿨롱 모여요. 이런 느낌이야. 이해돼? 하겠어? 이런 느낌이야. 자, 근데
여기에 있는 축전기가 있어요. 그래서 축전기가 있는데 여기가 C1, 여기가 C2라는 전기 용량을 가지고 있는 두 개의 축전기를 직렬 연결했어. 되겠냐? 네, 얘는 3페럿이고 얘는 6페럿짜리라고 치자. 뭐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C1 3페럿이고 C2 6페럿이야. 여기 18V 걸어서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자, 이때 직렬일 때는요. 전기 용량은 꼬맹아 입실론에 D분의 돼서 S라고 했잖아. 축전기를 직렬로 연결하면 얘는 실제로 충전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직접적으로요. 플러스가 걸려있는 판이 얘입니다. 얘가 플러스야. 마이너스가 걸려있는 판이 얘입니다. 그럼 실제로 여기에서 축전기는 이거하고 이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축전기 역할을 못해요. 그러니까 축전기는 이 금속 이쪽 판하고 이쪽 판이 그냥 원래 하나의 축전기 역할밖에 못해. 그러면 꼬맹아 여기서 전자를 4개를 빼 플러스 4쿨롱이면 여기가 몇 쿨롱이니? 마이너스 4쿨롱이다. 이것 때문에 정전기 유도돼서 얘가 플러스 4 돼서 얘가 마이너스 4의 역할을 그냥 거둘 뿐이지 실제로 축전기는 2판하고 2판이야. 그래서 그러면 얘네들 전체 그래서 네, 이 전체에 모여있는 전화량이 얼마냐? 몇 쿨롱? 그게 4쿨롱이야. 이것도 4쿨롱, 이것도 4쿨롱이네. 됐어? 그럼 더해서 8쿨롱? 안 돼. 되겠어? 얘네들은 그냥 도와주는 것뿐. 얘는 아무 의미 없어. 얘는 축전기 역할을 못한단 말이야. 그냥 2판하고 2판이 있는 거니까 이 축전기가 여기에 2개가 아니고 3개를 직렬로 연결해도 다 의미 없어. 그냥 얘가 진짜야. 됐어? 그래서 이거 전체가 4쿨롱으로 충전된 거고 그리고 얘도 그냥 4쿨롱, 얘도 그냥 4쿨롱으로 얘기하는 것 뿐이지 전체는 그냥 4쿨롱이야. 그래서 축전기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는 여기에 모여있는 전하량 Q1이나 여기에 모여있는 전하량 Q2나 전체 전하량이나 다 같아. 알겠어? 얘 4쿨롱, 얘 4쿨롱, 전체도 4쿨롱 이런 의미야. 납득이 되나? 하겠나? 네. 그래서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게 그래서 축전기의 직렬 연결이야. 자, 그랬을 때 꼬맹아 여기는 3페럿이고 여기는 6페럿이잖아. 잘 들어. 이때 쟤는요. 몇 페럿짜리 축전기 하나 있는 거가 같은 거야. 사실. 3페럿. 몇 페럿짜리 하나 있는 거랑 같은 효과니?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얘는요. 전체 전하량은 Q1이랑 Q2랑 같고요. Q는 뭡니까? CV죠. 그래서 이게 전체 CV랑 같아야 됩니다. 납득하냐? 네. 자, 그랬을 때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얘네들은 다 뭐가 같다고요? 전하량이 같아.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 얘네들은 전압은요? 전압은 어떨까요? 전압은 이거 저항이 직렬 연결됐을 때 여기서 쓰는 전압에다가 여기서 쓰는 전압을 더하면 전체 전압이랑 같지. 맞죠? 그러니까 직렬 연결일 때 V1 더하기 V2 값이 전체 V와 같아야 돼. 되겠어? 자, 그럼 이거 V1은 뭡니까? C1분의 Q1 맞아? 네. V2는 C2분의 Q2 맞아? 네. 그 V1과 V2 자리에 얘네들을 대입해보자고요. 그러면 C1분의 Q1 더하기 C2분의 Q2가 C분의 Q가 되죠. 아니, 근데 저 축전기가 직렬 연결됐을 때 전하량이 다 똑같아요. 그러니 얘네들의 합성된 전기 용량인 C분의 1은 각각을 역수해서 더한 값이다. 얘 역수값이
전체 전기 용량은 이걸 다시 역과 값이랑 같이. 마치 뭐가 느껴지냐? 축전기의 진열 연결은 됐어. 저항의 무슨 연결? 병렬 연결에서 합성 저항을 구하는 것과 같아. 네. 맞아? 네. 그러니 저하의 하나의 전기 용량이 3이야. 3분의 1 더하기 6분의 1의 역수값이 전체 전기 용량이랑 같다고. 그러니까 얼마니? 2죠. 3분의 1 더하기 6분의 1은 6분의 3이고 다시 뒤집으면 2잖아요. 됐어. 그래서 얘는 2회로짜리 하나 있는 것과 같은 효과로 이렇게. 알겠어? 네. 보면 축전기의 진열 연결은 저항의 병렬 연결과 같다. 그러면 축전기의 병렬 연결은 저항의 무슨 연결? 진열 연결과 같은 방법으로 전기 용량을 구하면 돼. 왜요? 자, 보면 축전기를 병렬로 연결했어. 얘는 그죠? 얘는 왜 합성 전기 용량이 줄어요? 이건 4페롯이고 이건 6페롯인데 왜 6페롯으로 줄어요? 그건 기억나요? 전기 용량 C는 입실론의 D분의 뭐였어요? S였죠. 근데 혼자 있을 때보다 두 개를 직렬로 연결하면 이 판과 이 판 사이의 간격이 혼자 있을 때보다 뭐해지는 거니? 넓어지는 거야. 됐어. 자, 간격이 넓어지는 거니까 전기 용량이 줄어드는 효과를 나타낸다. 알겠어? 그래서 직렬로 연결해서 나쁜 거야. 축전기는. 그럼 병렬로 연결하면 전기 용량 C는 입실론의 D분의 S인데 병렬로 연결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 줄 알아? 혼자 있을 때보다 얘가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금속판의 면적이 뭐해지는 효과니? 넓어지는 효과야. 병렬을 밑으로 붙이면 그래서 면적이 넓어지는 효과이기 때문에 전기 용량이 뭐해지니? 커져. 알겠어? 그래서 혼자 있을 때보다 합성 전기 용량이 커지기 때문에 합성 전기 용량을 구하는 방법이 축전기가 병렬로 연결됐을 때 C는 C1 더하기 C2 구하면 돼. 그러니까 얘는 9페롯짜리 그래서 전기 용량을 가지고 있는 I가 충전된 거랑 같습니다. 되겠어? 이런 효과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거 기억을 좀 해봐 주시면 꼬맹아 110페이지에 10번 110페이지에 10번
B가 있는데 보면 A하고 B에서 B가 두 금속판 사이의 간격이 넓어요. 그러니까 전기 용량은 A가 더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기 용량은 A가 큽니다.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는데. 자, 그러면 얘가 클 거라는 것까지는 예측을 했고, 그 다음에 힌트가 뭐냐면 병렬 회로에서 A에 걸려있는 전압이 됐죠? 네. 자, A에 걸려있는 전압이요. 나에서가 가에서에 비해서 3배 큰 전압이 걸렸다 그랬으니까 여기가 3V로 놓으면 어떨까요? 여기가 V. 그쵸? 자, 근데 너네 축전기든 저항이든 똑같아요. 자, 축전기의 병렬 연결, 저항의 병렬 연결이야. 자,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면 반드시 뭐가 같아야 되니? 전압이 같아야 돼. 그러니까 여기가 3V면 여기도 3V고 전체가 얼마야? 3V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도 3V겠지. 그쵸? 근데 여기서 V를 썼다는 얘기는 여기가 몇 V를 써야 된다는 얘기니? 2V를 써야 된다는 얘기야. 맞아. 되겠어? 자, 근데 직렬 회로에서요. 됐죠? 직렬 회로에선 전류가 똑같은 것처럼 직렬 회로에서는 각각의 축전기에 저장되어 있는 전하량의 크기가 같다. 기억나? 네, 마치 전류가 같은 것처럼. 그래서 Q는 CV인데 Q1은 C1, V1, Q2는 C2, V2인데요. 이때 전하량의 크기는 같아야 되고요. QQ로 전압의 비가 1대2라는 얘기죠. 그러면 전기 용량의 비율이 2대1이라는 얘기니까 얘가 2시면 얘가 C였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얘가 2시면 얘가 C였다 이렇게 미루어 짐작해야 돼요. 자, 그 중에서요. 얘 같은 경우에 이렇게 EC와 C가 있는데 여기에서 충전된 전하량 Q1과 여기에 충전된 전하량 Q2요. Q1도 C1 V1이고 Q2는 C2 V2야. 자, 이때 여기 병렬일 때 A, B요. A 얘는 EC고 얘 3V야. 보여? 그래서 여기에서는 6쿨롬이 충전되는 거야. 되겠어? 6쿨롬만큼 충전되는 거고 얘는요 얼마냐면 C고 3V야. 그래서 얘는 3C만큼 충전되는 거야. 이런 얘기야. 가능하겠어? 오케이. 자, 그렇다면 그 중에서 기억 전기 용량은요 라고 하는 C는 A가 B에 비해서 2배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전기 용량은 A가 C에 비해서 2배입니다 라는 거래요. 자, 그 다음에 A의 급한 사이의 전기장의 세기는요 라고 했습니다. A의 급한 사이의 전기장의 세기는 자, 나에서가 가에서의 3배입니까? 라고 했는데 보면은 전기장의 세기가 어떻게 해? V는 2D 기억나나? 2D? V는 2D. 이가 맞아요. 네, 전기장의 세기에다가 그래서 거리를 곱한 만큼이 전이 구하는 거야. 그쵸? 그러면 여기에서의 전기장의 세기는 D분의 V로 계산하면 돼. 납득하냐? 전기장의 세기 D분의 V. D분의 V. 됐죠? 네. 그랬을 때 보면은 같은 금속판인데 간격만 다르다 그랬지. 근데 얘는 EC고 얘는 C야. 그래서 EC고 C여야 되는데 간격만 다르다면 간격이 얘는 있네. 얘는 얼마여야 되니? 2D여야. 거리 비와 반비례가 전기 용량 비율이니까 이 간격 떨어져 있다는 거야. 이해돼? 이해돼? 자, 그랬을 때 졸면 안 돼. 자, A 급판에 전기장의 세기를 볼 거야. 가에서와 나에서의. 자, 가는요. 간격은 D인 거죠. 그래서 간격은 D야. 그래서 D 똑같아요. 그러면 전기장의 세기는 전이 보면 되는 거야. 자, 얘는 전이가 얼마였어? 3V. 얘는 3V. 얘는 V. 이거잖아. 됐어. 그러니까 여기는 V고 여기는 3V니까 이쪽에 전기장의 세기가 3배 큽니다. 이런 얘기야. 알겠어? 네.
라고 하는 이유는 맞는 겁니다. 자, B에 충전된 전하량은요 라고 했습니다. B에 충전된 전하량을 볼 건데 전하량 Q는 뭡니까? CV로 계산하는 거잖아. 자, 가에서의 B의 CV, 30. 가에서의 B니까 2CV. 네. 됐어? 얘는 2CV고요. 나는요? 30. 네, 30V. 그러니까 나에서와 가에서의 3배는 아니네요. 1.5배네요. 됐어? 그래서 답은 3번으로 가시는 게 맞습니다. 괜찮아? 할 수 있겠어? 자, 마지막 거 갑니다. 오늘 선생님이 해드려야 되는 마지막 내용이요. 자, 그 마지막 내용이요. 113페이지의 9번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 해볼 건데. 자, 요거 이해돼? 이거 되겠어? 됐어? 축전기든 저항이든 병렬일 땐 전압 똑같고, 됐어? 직렬일 때는 전류가 똑같고 저항 비율만큼. 됐어? 네, 전압을 나눴습니다. 이런 얘기인데요. 네, 요거는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두셔야 되는 거. 마지막이요. 자, 충전된 축전기가 있다고 치자. 여기가 V, 얘가 C, 요 간격이 D. 알겠어? 이런 느낌이야. 그러면 당연히 얘가 완벽하게 충전이 됐다는 얘기는 Q는 CV니까 여기에 전하량이 Q만큼 충전됐다는 얘기야. 자, 이렇게 충전된 상태에서 보면 두 가지를 변화시킬 수가 있어. 나는 어떨 거냐면 여기에 그래서 충전이 완료된 상태에 되니 그대로 스위치 닫혀 있는 상태에서 요 간격을 2배로 넓혀. 이 간격을 2배로 넓혀. 그래서 무조건 내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충전이 완료된 상태에서 금속판 사이의 간격이 D가 2D가 되게 벌릴 거야. 벌리는데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 스위치가 그대로 됐어. 닫힌 상태에서. 그리고 스위치가 열린 상태에서. 이 두 가지야. 그래서 스위치가 닫혀있는 상태와 스위치가 열려서 전원 단자랑 분리시킨 상태로. 이 얘기야. 됐니? 자, 스위치를 그대로 닫혀놓은 상태에서 금속판 사이의 간격을 2배로 벌리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때 변화는 뭐가 있냐? 이겁니다. 그러면 스위치가 닫혀있는 상태에서 Q는 CV인데 계속 스위치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압은 계속 10V야. 됐어? 이게 10V면 얘를 가까이 하든 멀리 하든 이 사이의 전압은 무조건 10V를 유지해야 돼. 되겠어? 그래서 스위치를 닫혀놓은 상태에서는 전압을 일정해야 된다는 게 모든 문제를 푸는 키워드야. 그러면 이거를 스위치를 열어버리면 이 전압의 영향을 못 받아. 됐어? 근데 2배로 늘리면 Q는 CV에서 얘는 변해. 근데 변하지 않는 건 더 이상 건전지가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됐어? 전자를 빼서 다른 곳으로 이동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 충전해놓은 전하량이 그대로 일정합니다. 됐어? 이게 일정이야. 이 차이만 기억해. 스위치를 닫고 계속 전압의 영향을 받으면 전압은 변할 수가 없어. 근데 스위치를 여는 순간 전압이 달라지고 전하량이 일정한 거야. 요 두 개야. 그렇다면 그러나 이때 간격을 벌리면 됐죠? 네, 전기 용량이 달라지죠. 전기 용량 C는요, 입실론의 D분의 V인데 D였다가 얘가 똑같은 상황에서 2D분의 V가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전기 용량이 절반으로 준다는 얘기야. 되겠어? 자, 그래서 보시면 얘는 전압은 일정한데 전기 용량이 2분의 1을 주네. 그러면 충전된 전하량이 어떻게 되니? 2분의 1을 준다. 알겠습니까? 이런 효과가 나타나. 근데 스위치를 열어놓은 상태로 2배로 벌리면 얘는 2분의 1을 주는 건 똑같아. 됐어? 이게 2분의 1을 줄여야죠. 그러면 전압이 어떻게 되니? 2배로 커져야 돼. 이 차이야. 이 차이야.
이거요? D분의 V잖아. 그 V가 네. 그래서 이제 뭐가 문제냐면 이런 변화가 생겨. 그럼 이때요. 저 금속관 사이의 전기장의 세기는 이게 달라져요. 그래서 얘가 D분의 V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간격이 D였고 전이가 V였어. 근데 이 간격을 2배로 넓혔어. 이 D. 이게 된단 말이야. 근데 첫 번째 스위치를 닫아놨을 때는요. 거리는 2배가 되지만 전이는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전기장의 세기가 절반으로 줄는 거죠. 전기장의 세기가 절반으로 줄어. 근데 이때는 간격이 2배 늘어났는데 전압도 2배 커졌어. 그러니까 얘는 전기장이 일정한 거야. 네? 전기장의 일정하면 전기 용량도 일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응? 전기장의 일정하면 전기 용량도 전기 용량? 일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건 아니죠. 밑바닥의 면적이 달라지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에서 전기 용량은 요거잖아요. 얘는 됐어. 네. 자, 요 면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V는 너무 V는요. 실제로 걸었을 때 이 금속판 사이에 그래서 걸리는 전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거의 그때 당시 이제 변화했으면 네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스위치를 닫은 상태로 벌리느냐 스위치를 열어놓고 벌리느냐에 따라서 변화요. 체크. 그래서 뭐가 달라져? 뭐는 같아? 이거 기억해 둬야 돼. 되겠지? 그걸 묻는 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9번 문제입니다. 이것만 하고 끝낼게요. 정신 차려. 9번만 하고 끝내자. 자, 9번에 이것만 하고 끝내자. 9번. 해보자. 대충 돼. 자, 그림 가와 같이 두 금속판 사이의 간격이 D인 축전기를 전압 V인 직류 전원에 연결해서 충분한 시간이 흐른 후에 그림 나와 같이 스위치를 열고 그래서 이제 스위치를 열었으니까 이 상태가 된 거야. 됐어. 스위치를 열었으니까 전압량은 일정하고 전압을 바뀌어야 돼. 그래서 2배 늘렸기 때문에 전기 용량은 절반으로 줄고 전이가 2배로 커지는 거야. 되겠어? 그러면서 전기장의 세기는 일정해. 요 얘기야. 자, 그래서 보시면 기억, 축전기에 축전기에 관련된 물리량 중 가와 비교했을 때 나에서 변하는 것만 찾아라. 네, 변하는 거 전기
두 금속판 사이의 전압도 당연히 바뀝니다. 금속판에 충전된 전화량은 바뀔 수 없고요. 두 금속판 사이의 전기장의 세력이 바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파동 들어간다.